안녕하세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순서로 계산했었죠. 단, 곱셈과 나눗셈끼리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덧셈과 뺄셈끼리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했었습니다. 단,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괄호는 무조건 1등이라고 했습니다. 1등은 괄호입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면 1등은 괄호입니다. 2등은 곱셈, 나눗셈, 3등은 덧셈, 뺄셈 순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푼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괄호입니다. 괄호가 있나요? 괄호가 없네요. 그러면 2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 모두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800 나누기 4부터 계산을 하면 200이 나옵니다. 다음은 곱셈을 계산해야겠네요. 30 곱하기 2는 60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모두 해주었으니 이번엔 덧셈과 뺄셈입니다.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네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됩니다. 빼기부터 해야겠네요. 뺄셈을 해주면 188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주면 248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괄호가 있나요? 이번엔 괄호가 있는 식이네요. 그러면 무조건 1등 괄호부터 계산해 주도록 합시다. 12 더하기 30은 42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곱셈과 나눗셈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 다 있네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됩니다. 800 나누기 4는 200이 됩니다. 뒤에 다음엔 곱셈을 해주어야겠죠? 42 곱하기 2는 84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해주면 답은 116이 나옵니다. 모두 지난 시간의 내용 잘 기억나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어떤 걸 배울지 살펴봅시다.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글로 된 문제를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글로 된 문제 푸는 법 기억나시나요?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엔 동그라미를 쳤었습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식을 한글로 먼저 세운 다음에 한글을 숫자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 식을 한글로 세우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가며 연습해 봅시다. 책 14쪽 1번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식을 세워주세요. 다 세어보았나요? 그러면 함께 풀어봅시다. 슬기는 투호 체험장에서 받은 투호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고 5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지금
슬기가 가진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슬기가 가진 투호가 지금 몇 개 남았는지이네요.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는 원래 슬기는 2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고 5개를 더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슬기가 가진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한글로 세어보겠습니다. 투호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었으니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준 투호 화살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5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더하기 5개를 해주면 되겠네요. 한글을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20 그리고 3명이 6개씩이니 3 곱하기 6 5 그리고 빼기 더하기까지 해주면 식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3 곱하기 6은 괄호를 치나 안 치나 1순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괄호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때는 무조건 먼저 계산해야 할 것 같은 건 괄호를 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괄호를 치는 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괄호입니다. 3 곱하기 6을 하면 18이 됩니다. 2등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괄호에서 곱셈을 하고 나머지는 곱셈과 나눗셈이 없네요. 그러면 3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등은 덧셈과 뺄셈입니다. 뺄셈이 앞에 있으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빼기 18은 2가 되고 마지막으로 5를 더하면 7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5쪽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잠깐 PPT를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다 풀어보았나요? 함께 풀어봅시다. 사과 20개를 연순의 가족 4명과 준기네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은 사과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는 사과 20개가 있었는데 연순의 가족 4명과 준기네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고 남은 사과가 몇 개인지 구하는 식입니다. 식을 한글로 세어보겠습니다. 사과 20개가 있었는데요. 연순의 가족 4명과 준기네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순의 가족 4명과 준기네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으니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남은 사과가 몇 개인지 구하려면 사과 20개에서 연순의 가족과 준기네 가족에게 나눠준 사과를 빼면 되겠네요. 이제
한글을 숫자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긴의 가족 5명을 더해 주어야겠지요. 4 더하기 5를 해주고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4 더하기 5를 먼저 해주어야 하니 괄호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괄호를 쓸지 말지 고민될 때는 무조건 괄호를 써주는 연습을 합시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무조건 괄호입니다. 4 더하기 5는 9가 됩니다. 2등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 식에서는 곱셈이 있네요. 곱셈을 해주겠습니다. 9 곱하기 2는 18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 식에서는 뺄셈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빼주면 답은 2가 됩니다. 16쪽 1번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식을 세워서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그러면 함께 풀어봅시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슬기에게 남은 한지입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에는 원래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는데 슬기가 3장을 사용하게 되면 슬기에게 남은 한지가 몇 장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글로 식을 세어보겠습니다. 원래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해야 하니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4명이서 나누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었으니 나누기 4명을 하면 되고 여기서 슬기는 3장을 사용했으니 빼기 3장을 하면 됩니다. 이번엔 한글을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더해줍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10장과 14장을 합하는 과정이니 괄호를 꼭 잊지 말고 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괄호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때는 가장 먼저 계산해 주어야 하는 시계에 괄호를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식을 세워주면 나누기 4 빼기 3이 됩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무조건 괄호입니다. 10 더하기 14는 24가 됩니다. 2등은 곱셈과 나눗셈인데 여기선 나눗셈이 있네요. 나누기 4를 해주면 6이 됩니다. 마지막은 덧셈과 뺄셈입니다. 빼기 3을 해주면 3이 됩니다. (17쪽) 3번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먼저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1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1개와 배추 1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비싼지입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에는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인데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한글로 세어보겠습니다. 파 한 단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구하는 것이므로 파 한 단에서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합한 값을 빼주면 될 것입니다. 이때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먼저 더해야 하니 괄호를 꼭 써주세요. 그럼 한글을 숫자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여기서 배추 4포기는 12,000원이므로 배추 한 포기는 12,000원 나누기 4일 것입니다. 괄호까지 써주면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1등은 괄호입니다.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있네요. 그럼 어떤 거부터 먼저 해줘야 할까요? 네, 나눗셈부터 먼저 해주어야겠죠? 그럼 12,000 나누기 4는 3,000입니다. 괄호 안의 식을 이어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800 더하기 3,000은 3,800이 됩니다. 괄호 안을 다 해주었으니 두 번째로 곱셈 나눗셈을 해줍시다. 괄호 안을 제외하고 곱셈 나눗셈이 없네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덧셈 뺄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뺄셈을 해주고 계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500 빼기 3,800은 700입니다. 다음은 18쪽 1번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먼저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날 오후에 나눠 줄 수 있는 기념품입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에는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하네요. 그럼 하루 동안 몇 개씩 나눠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한글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600개를 나눠줄 텐데요.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으므로 곱하기 2개씩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루 동안 나눠줄 수 있는 개수에서 이미 나눠준 개수를 빼면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의 개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을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3일 동안 600개이므로 하루 동안은 600 나누기 3이 될 것입니다.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이므로 26 더하기 50을 해주고 2개씩이므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600 나누기 3과 26 더하기 50은 먼저 계산해야 하므로 괄호를 써줍니다.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괄호입니다. 괄호 안의 수부터 더해 봅시다. 26 더하기 50입니다. 그러면 76이 나옵니다. 다음은 곱셈 나눗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모두 있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600 나누기 3은 200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곱셈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76 곱하기 2는 152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덧셈과 뺄셈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에서 152를 빼주면 답은 48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영상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글로 된 문제는 식으로 바꾸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우선 곱셈,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 곱셈과 나눗셈끼리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끼리는 앞에서부터 또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늘 1등은 괄호입니다.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론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의 배움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학 익힘책 11쪽, 13쪽, 15쪽을 풀어주세요. 글로 된 문제를 식을 세우기 어려우면 그림이나 한글로 먼저 식을 세워보고 식을 세워보세요. 수학 익힘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